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복지재단,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과 비전, 중점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선제적, 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90종 법정 감염병에 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표본 감시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축 운영으로 집단 발생 감시를 강화하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및 주한미군과의 감염병 공동대응 협력 교류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재난 대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상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및 해빙기 모기유충 구제 집중 방역 실시와 위생해충 포충기 970대, 해충 기피제 분사기 6대를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 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비 유해 해충 분포 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방역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9개소를 지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12세 남아 도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4세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상포진, B형 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결핵 환자 등록 관리와 잠복결핵 양성자를 치료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HIV와 한센병 등 만성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위탁 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로 감염병 사전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 대응반 편성 운영과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 제세동기 관리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열, 한랭 질환에 대한 응급실 감시 체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 100세 평택형 스마트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흡연, 음주 예방 공연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학교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영유아 임산부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 및 ICT 성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참여 활성화, 도시공원 활용 건강체조, 유튜브 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금연 클리닉, 흡연 예방 캠페인 및 금연 환경 조성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담배 없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26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요양 돌봄 시범사업 관련 지역보건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및 재택의료센터 확충, 기획관리 강화 등 의료 요양 돌봄 기반의 보건 서비스를 연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평택, 송탄보건소가 직접 운영하여 보건소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접수, 등록 관리로 시민에게 접근성 편리성과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웰다잉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웰다잉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습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스마트 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폐혈관 질환 걱정 없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대학, 사업장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암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여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 남녀 가입력 보전을 위한 정자, 난자 동결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남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지원으로 출산 축하 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사 환화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은 물론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 돌봄체계 확립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스쿨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 QR코드를 활용한 정신건강 자가검진 기반을 강화하고 유튜브, 메타버스, SNS, 카카오 챗봇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와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 확대를 위하여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8개 읍면동에서 12개로 확대 지정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자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매 환자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조호 물품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쉼터 프로그램, 치유 농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경증 환자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 및 자원봉사자 양성, 치매 극복 선도단체, 치매 안심마을 확대 지정,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실시 등으로 치매 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촘촘한 치매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 내 지역 주민, 직장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건강 놀이터, 중장년 비만 예방 교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악령을 통해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2월이 됐습니다. 빠릅니다, 시간이. 저희는 항상 보건소를 볼 때마다 이제 감사한 마음, 코로나 때나 메르스 때나 사스 때나 정말 경무에 시달렸던 코로나의 모습을, 우리 보건소의 모습이, 그래도 평택 시민 속에 보건소가 있어서, 잘 마무리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좀 평화로운 시기에 에너지 충전도 좀 하시고, 왜냐면 앞으로의 세계가 뭐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6쪽에 보면은 우리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어떤 공공보건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어올 거라고 믿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도, 그래서 일부에서 못 들어오지 않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평택의 아주대 대학교 병원이 들어오지 않게 됐을 때, 아니면 들어오는 기간이 계속 늘어지고 계속 2031년 저희가 지금 완공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지고 했을 때 평택의 보건의료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몇몇 병원들, 실명을 다 얘기해도 되나? 병원 이름? 하여튼 그 종합병원들이 몇 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가능하겠습니까? 인구 증가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긴급성이나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주대병원이 계속 지연되거나 그렇게 네. 된다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감염병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 하기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응급의료 센터하고 응급의료 기관, 응급의료 시설 그 6개의 병원을 위주로 해서 우선은 의사회하고 또 네. 약사회 또 뭐 그 소방서하고 연대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체계로 하고요. 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안정기에 좀 들어 있는 상태라 그 지휘관들이나 아니 시민 의식들이 조금은 감염병에 대한 이렇게 안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좀 체계적으로 네네. 계층별로 좀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지금 응급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학병원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될 때 저희 지금 여기 보면 각 종합병원들이 지금 증축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우리 업무 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좀 병원이 확대됩니까? 증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병원 건립 부분이 A병원, 됩니다. B병원 하면 좋을 A, 것 같아요. B병원, B병원, 네. C병원까지 네네네. 지금 병상을 확대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세 병원 다요? 네네네. 하고 있고, 부지도 또 이제 네. 확보해 놓은 상태도 있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그 건축비나 이런 게 많이 또 올라가서 있는 네네. 상태라서 네.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병원 측에서도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건축비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3개 병원이 잘 받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우리 공공보건 영역에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안중보건지소의 보건소 승격, 그리고 지금 여기도 써있지만 평택보건소에 지금 현재 너무 협소해요. 행정타운이 이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 시청이 이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만약에 시청이 이전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신축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신관으로 들어가는 계획들을 좀 세워봤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간 쪽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고 그쪽이 감염병에 대비해서도 네.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 시에서 그 준비를 위한 작업은 들어가고 저희한테는 아직 아무런 소리는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제 시청사가 옮겨갔을 때 네, 네, 기존 네. 청사에 대한 배치를 활용.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활용에 예. 대해서 예, 예. 용역은 발주했으나 네. 그 안에 보건소가 우선순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시 관계자분들이 의사결정을 그 라인에 있는 분들, 준비하는 분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이 제2의 코로나가 왔어요. 아마 저 본청을 다 내어주려고 할 거예요. 지금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 네. 이런 식이라면 보건소 신축 계획을 아예 그냥 준비해서, 제가 볼 때 신축 계획을 세워서 입주를 하는 것과 신관으로 옮기는 게 시기적으로 뭐 한 1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지금부터 세우면, 계획을 세우면. 그렇죠? 그런데 예산 부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죠. 네. 보건 의료를 이 정도면 네, 네. 지금의 평택보건소 위치에 평택보건소를 저대로 존치하는 거는 방치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방치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차기 시장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생각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착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관으로 못 들어갈 거 할 거면 바로 신축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까지 이전하면 경기 남부, 평택 남부권 이 지역이 굉장히 뭐 슬럼화는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무 이 뭐가 인프라가 없어져요 지금요. 예. 고덕 신도시로 대부분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시청 청사 이전하고 의회도 가고 그 안에 아트센터나 뭐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평택시가 경기도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덕으로 지금 약속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이외의 도시들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덕의 사업들이 잘 더디 가고 했기 때문에 거기 집중해서 지금 저희가 일을 했지만 사실은 기존 도시에 대한 슬럼화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제가 볼 때 보건소 신축이 있다. 평택 보건소 신축 계획은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관을 내어주지 않을 거면 신축해달라. 제가 강력히 촉구하고요. 정양선 시장이 마지막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고 은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들이 꾸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종합병원들 증축에 대한 계획들 각자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 좀 들어온 게 있으면 그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아직 서류상으로 들어온 거는 아직 없는데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된 거라도 그 정리되면 좀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저희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한 5년 전에 그 평택 보건소에 재활 로봇이 들어왔어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 로봇이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로봇이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 좋았다라는 이제 후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이후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때 저희 평택보건소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쵸? 조금 호응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송탄에서 네네. 설치를 했고요. 네네. 지금 저희 생각은 이제 안중보건지소가 이전을 네. 하면 안중까지는 확대를 네네. 할 계획입니다. 네. 안중에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이 분포가 이제 안중 권역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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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시내까지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게 로봇 재활 이 로봇들이 그런 것만 있나요? 다른 종류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걷기 보행을 그렇죠. 위한 적이고요. 네네. 웨어러블이라고 웨어러블. 해서 네. 이렇게 입는. 입에 지금 보면 인체에다가 입 구성하는 것도 많이 개발이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다방면으로 좀 그 로봇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는 조금 더 열어놓고 네.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좀 희망이 되는 일들. 네. 예, 사람이 꾸준히 못해주잖아요. 그 뇌병변 장애분을 계속 걷게끔 도와주는 게 로봇이 아니면 네. 사람이 그걸 어떻게 도와요 하루 종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영역은 저희가 충분히 좀 그 자원들을 확보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뇌병변 장애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저희가 좀 보건소 예산이 제가 볼 때 좀 시 규모에 비해서 작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저희 보건소 예산이 그 전에 이윤아 의원님이 많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조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보건소의 역할 아니 이게 뭐 돈이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뭐 하겠죠. 그런데 보건소의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좀 적절하게 과감하게 좀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AI 치매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심해요? 네, 맨 아래 AI 활용한 그거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네. 스피커를 이제 들여갖고 네.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수 있게끔 저기 해주는 네. 상황으로 네. 해고서는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 미션 같은 것도 주고 네.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 6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지니야 네, 뭐였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네. 지금 뭐 챗 GPT네 뭐네 막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되게 단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가 잘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제미나이나 뭐 챗 GPT나 이런 많은 인공지능 이 뭐 이렇게 응답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은 그 복지부에서도 그 AI 스피커라는 거를 관심을 두고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치매 네. 환자도 그렇고 네네. 근데 조금 친화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안거나 뭐 이렇게 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각 시에서 선택하는 네, 네. 게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감안해서 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3년, 5년 전에 나왔던 이 저희가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이제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이제 굉장히 이제 수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알아듣는 인공지능의 어떤 답변의 문제나 이런 게 약간 다를 수 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챗GPT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학습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 거 진이나 이런 거는 이게 누적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기존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한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처음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의 이게 조금 더 이 단순 응답이 아니라 이분의 감정까지도 좀 읽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잘 접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자살 예방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현수막도 뭐 결의에 많이 걸려 있고 많이 있는데 요거 평택시 자살 현황 관련된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제출 좀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네, 뭐 보건소가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많이 공감하고 이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좀 보면 1쪽의 기구 및 정현원에서 8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5명이나 적고 9급은 상대적으로 4명이나 많고 이것을 보면 실무에서 뛸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안중보건지소의 그런 결혼 현황인 것 같아요. 안중보건지소의 영향이 좀 큰 거죠, 소장님? 마이크 켜고. 네. 지금은 세 군데 다 저기 하고요. 8급 이제 그 8급이나 이런 게 이제 임신하거나 그러면 출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채용에 그 갭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지금 시에서도 보강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중보건지소가 지금 8급이 5명이 결혼이고 9급이 4명이 많아서 그 전체적인
그 평택 보건소의 현황하고는 일치를 하는데 2025년도 12월 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안중보건지소가 똑같이 8급이 결혼이 좀 많다. 이게 9급의 인원이 그 8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좀 인사적체가 해소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보건소가 인사적체에 대한 부분은 좀 적은 편이고요. 이제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그 소요 연수가 지나면 거의 승진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9급의 4명인 과원이 이제 8급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되나요? 2년 2년이요?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꽤 많이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주로 어떤 업무에 배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일반 임기제는 지금 건강증진 파트에서 영양 파트나 운동 파트로 해서 전문 직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운동, 예. 그다음에 자살, 네네, 정신까지. 그럼 역학조사 업무하는 분들은 시간 선택제 쪽에 많이 있나요? 아니면 공무직 쪽에 많이 계시나요? 역학조사는 저희가 전문 역조가는 저희가 그 일반 임기제 한 명이 있고요. 일반 직원들도 논문까지 통과를 해서 전문 역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역조관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감염병에 의해서 좀 많이 그래도 전문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신 경우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의료인 수가 전체 의사만 보면 평택보건소 관할에 585명이 계시는데 안중보건지소 관할의 의사가 80명밖에 안 돼요. 13.6%.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이제 수요가 적은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의료인 수에 대한 거는 이제 의료기관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정확한 건데요. 이제 안중 지역에 지금 인구 12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12만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의원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시고 지금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그런 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이 의료 취약이 절실한 상황인지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회하고도 많이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쪽 지역을 좀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저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도 성심중앙병원 하나 정도 있는 거, 이 응급의료시설 성심중앙병원도 종합병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종합병원도 없고 또 의원수도 네. 굉장히 적네요. 이제 보건소에서 그 의원의 개소를 조금 더 확충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약품 도매업이 안중지소가 전체 17개소 중에 11개소나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쪽은 이제 청북이나 이런 쪽이 이 읍 단위로 이렇게 넓게 있어서 의약품 도매 그 소재지가 그쪽이 좀 유리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쪽이 좀 많습니다. 물류나 유통이 네네. 좀
좋은 조건이다. 네. 안중이. 청북이나 이런 데에 애다 보니까 네. 예, 그쪽이 좀 많이 좀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쪽의 예산 현황을 보면 그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사업이 111억 정도 되고 전체 예산의 3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에 오로지 12만 투입되는 사업은 없죠? 있어요. 예방 접종. 네, 코로나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제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매칭 말고 순수하게 예, 예. 12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예, 돼요?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65세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포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플루엔자 중에 자체 저희 사업으로 저기 절기에 맞춰주시는 대상자들 뭐 장애인이라든가 등급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조례에 의해서 투입되는 재원들, 그거 한번 따로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IV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이제 여자 12세만 했던 걸 남아까지 확대. 그 다음에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을 13세까지만 났었거든요, 어린이는. 근데 14세까지 확대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이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보다 한 2배 이상 적거든요. 이게 점점 고령화되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점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좀 적정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현황이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 국도비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도 올라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복지부도 만나고 얘기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시비를 좀 세워서 지금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거, 치매 검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비를 지금 조금씩 세워서 지금 저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국도비는 감소할 거라고 보시나요?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쪽에? 지금 현 상황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하는 거로 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좀 잘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치매에 대한 수요가 감사합니다. 수요라고 해요. 치매에 대한 병증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적절한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의료 시설 기반 구축은 약 8억 정도 오로지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국도비 예산인데요. 그 보건소에는 의료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구년한이 지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의 교체, 장비 구입에 대한 교체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2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가 많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 보강이나 이런 유지비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그렇죠. 8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지역사회 중심 통합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보면 여전히 암이 좀 압도적으로 사망 원인 1위네요. 네네네. 네. 매년 좀 2023년보다 2024년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닌 것 같고 이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암에 대한 거는 생활 습관? 지금 70%는 암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내가 생활하는 습관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고 올바른 생활 수칙을 좀 실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영향이 가장 크다면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제일 큰 효과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건강검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예, 또 이제 의료 생활 수급권자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조금 더 효율적인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저도 검토해보고 저도 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은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제 당뇨나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어떤 합병증에 의한 부분으로 합병증으로 연결이 좀 돼서 많이 사망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당뇨나 고혈압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그 향상되면서 생활 습관이 일단은 식생활이 서구화 됐잖아요. 뭐 부드러운 음식, 뭐 이렇게 갈아지는 음식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더 플러스 지금은 이제 설탕, 뭐 음료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므로 해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습관에 의해서 이제 그런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플러스 운동을 또 겸해서 하면 좋은데 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이게 당뇨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나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건소 내에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 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식생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하고는 좀 어떻게 이런 건강한 그 식습관을 개선하고 이런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체육회하고 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지금 당장 저희가 뭐 체육회랑 연계해서 어떤 사업은 하진 않으나 강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이라든가 이제 당뇨 이런 게 할 때 이렇게 강사를 좀 지원해 줄 수 있게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 부분하고 홍보 활동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기반 구축에서 그 지역보건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이 어디까지나 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의료의양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은 여태까지는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서 주로 이제 복지 분야에서 하다가 작년 10월 달서부터 저희가 그 지역 의료 파트가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재택의료센터라는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택의료센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들급들이 직접 이제 집을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이제 집을 방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한다는 거는 그 의료기관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사회랑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토론 중이고 의사회장님도 그 사업에 참여토록 회원들을 독려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에는 한 기관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복지부에 심의 들어가 있는 기관이 4군데가 또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 의원급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 구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택 방문 의료 인력이 그 지역별로 좀 고루 갖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지금 그런 인력이 한 군데밖에는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군데가 심의 중이고. 예.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만성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서로 지금 연계가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 안에서 대상자들도 선별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읍면동하고는 협의체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이니까. 그러면 A라는 돌봄 대상자가 있었을 때 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서로 이게 연계가 돼서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이게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의원님, 이게 아무래도 개인에 대한 건강 정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공유되지는 않지만 이 돌봄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분한테 뭐 의료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뭐 병원 진료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못 하고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 대상자한테 이제 그 읍면동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하다 또는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회의 같은 걸 해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연동이 되면 굳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돌봄 대상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진 않을 예정인가요? 이 통합 돌봄은 지금 계속 수정 보완 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복지부에서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걸 건의를 하고. 네, 그렇게 돼야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우려되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재택의료센터에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뭐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 방문을 할 거잖아요. 재택의료니까. 그랬을 때 얻는 정보 그런 정보가 이제 그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쪽 인프라의 영업행위에 이런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